스튜디오에 경희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모두 이제 밤을 꼬박 새고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서서 이제 합의된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면면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최근 북한이 해온 도발에 대해서 뭐 목함지뢰라든가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을 밝힐 것이냐라는 건데요. 먼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사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북한의 양해를 나름대로 받아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까지 남북한에 있어서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북한의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를 분명히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또 있고, 또 분명하게 또 그것을 시인하면서 사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사실 분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하는 그것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실 넘어온 그런 측면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크고 작은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온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뭐 남북 양측이 뭐 DMZ라든가 아니면 서해 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남북 양측이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북측은 북한은 최근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의 부상을 당한 것 아주 세세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랬죠. 주체와 그리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사과에 해당하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합의보다도 상당히 변화되고 획기적인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해냈다. 일단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합의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걸 보면 의미 있는 성과로 보여지긴 하는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뭐 굳이 안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사망에 보면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이렇게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육사합의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전수단의 폐기를 북한은 아마 강력하게 요구를 했겠지만은 저희는 중단이라는 이제 수준에서 동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전제 조건을 달았죠. 비정상적인 행동. 여기는 뭐 각종 도발이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원치 않는 모든 이제 행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대북 방송을,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명분을 이 사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또 재발 방지라는 것을 북한 측이 이렇게 한 번도 사실은 한 적이 없었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저희의 진짜 가장 최선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인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것은 극히 달성되기가 어려운 또 북한 체제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조건 하에 이러한 또 중단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관진 실장도 재발 방지 대목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된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사실은 그냥 말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시라도 말을 위한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런 재발 방지를 표현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뭔가 이 조건이 걸려서 사실 있습니다. 강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렇죠. 북측에서 소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뭘 했습니까? 우리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중단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강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라는 것은 그냥 재발 방지가 아니라 네. 강한 조건이 달린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더 강력한 재발 방지를 확인한, 그리고 보다 더 또 세밀하게 이것을 더 확인하는 그런 요번에 합의가 도출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북이 이제 그 대북 혹은 대남 확성 방송을 이제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던 게 2004년에 육사 이제 합의문이었는데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번에 그 합의문 3항에서는 좀 더 우리 측이 좀 더 비정상적인 사태가 나면 다시 하겠다. 그렇죠. 라고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도. 근데 이런 이번 의미가 있다라고 회담에 보시면 있어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였느냐. 역시 그 북측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심리전 재개, 소위 그 확성기 방송을 이렇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중단시키고 또 아예 그 시설들 자체로 완전히 폐기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왔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켰다든가, 그다음 이어서 또 두 차례의 네. 또 포공격이 있은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주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받아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재발을 방지하는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전제 조건이 되면서 하나는 거기에서 따라서 결정해 주는 그런 식이 돼. 그러니까 재발 방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심리전 방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강한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작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재발을 하였을 때는 우린 강한 이걸 다시 쓰겠다. 네. 쓸 수도 있다는 그것도 아직 뉘앙스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합의문에 강력하게 담겼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또 1항에 보면 당국 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라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방금 논의를 했던 네. 그 사망에 있는 그 부분, 그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에 관련된 네. 부분. 그것은 이렇게 문구에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 이러한 남과 북의 그 당국 회담을 통해서 이거는 방금 정 박사님 언급하신 것과 같이 레토릭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재발 방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DMZ 이게 도발의 원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또 향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지점이고 이 DMZ 내에 어떤 그 생태 평화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이게 뭐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도 나와 있지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련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남과 북이 당국 간에 앞으로 더 향후 접촉을 하여서 네.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아마 그 향후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 이번 합의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당국자 회담뿐만 아니라 이제 남과 북이 많이 만나야 되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올해 추석으로 이제 일단 못 박아놨고요. 또 이를 위해서 실무자 접촉도 하기로 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남북 관계 그 진전의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초점이 자꾸 그 소위 그 재발 방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그 심리전과 관련된 방송 시설 그것을 뭐 중단하는 뭐 여기에서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 초점이 가 있다면은 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면면을 보면은 우리 측에 있어서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또 김관진 소위 NSC 실장 이 두 분이 사실 참가를 했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 이 두 분의 역할이 그대로 균형적으로 녹아나 있다. 그러니까 합의 이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이것을 오히려 균형적으로 이번에 합의를 도출해냈다는데 사실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첫 항에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 솔직히 북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은 묻어두고 네. 미래를 위해서 논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구체화시켜서 우리 통일부 장관의 어떤 그 역할 이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갈 수 있는 네. 이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내어낸 것이 우리 그 정부가
사실은 이런 그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고 이래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문제, 네. 그리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것을 제도화시킬 정도의 어떤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계속 표출되어 왔거든요. 요번에 그것이 사실은 담겨 있다. 약속이 담겨 있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 정부가 또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이번에 8.15 경축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8.15 경축사를 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목함지대 도발과 엄중한 이 군사 안보적인 그 사건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강한 질책과 그리고 또 아주 응당한 어떤 그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남북 간의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이런 것을 또 강하게 또 그 제시를 한 바 사실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도 이번에 마지막 항에 있어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을 이제 연결시켰다는 데 있어서 요번에 아주 그 김관진 그 NSC 실장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나름대로 그 역할과 그것이 상당히 그 균형적으로 잘 그 도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북측의 경우에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고 공식 호칭을 하기도 했고요. 이례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북한의 속내는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이거는 거의 공개화된 속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최고 존엄입니다. 그 국가의 그 체제의 속성 자체가 지도자 1인에 의해서 1인 지배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최고 존엄에 이제 모독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북 선전 수단, 확성기를 비롯해서 이것을 우선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제 안정과 관련해서 그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요구 사항으로 강력하게 이제 제시를 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실리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대북 확성기 중단 이상으로 북한이 그 방점을 두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국 관계나 또 대러시아 관계나 대일본 관계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실리를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노선으로 내세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아마 기본적으로 북한이 목표로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새벽에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분석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또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